고에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보다 상승폭도 훨씬 더 커졌는데 시장 이슈 조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사실 그동안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깜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 이슈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의 실적이 주식시장을 거의 이끌었는데요. 뭐 전날 시간의 거래부터 들썩이더니 1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나이키의 2분기 매출은 13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 큰 폭으로 늘었고요. 물론 월가의 전망치인 125억 7천만 달러도 웃돌았고, 또 이번 매출 성장은 코로나 이후 소비가 급증했던 2021년 4분기를 제외하면 10여 년 만에 최고 실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기대 이상이었고요. 나이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플라커, 룰루레몬, 언더아머 등 다른 스포츠 의류 업체들의 주가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기대감이 확실히 많이 좀 작용을 한 모습인데, 사실 연말 쇼핑 대목에 얼마 전에 나온 지표를 보면은 이제 미국인들 소비가 좀 줄었다, 이런 지표도 있었고, 중국도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는 참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키가 유독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온오프라인 매출을 살펴보면 사실 골고루 좋았습니다. 그런데 존 도나우이 나이키 CEO가 이번 실적 개선의 어떤 핵심 키로 짚은 것은 디지털 부문이었습니다. 도나우 대표의 뭐 전문 분야인데요. 존 도나우 대표는 전 이베이 CEO와 또 페이팔 홀딩스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한 IT 전문가입니다. 2020년 나이키가 이렇게 CEO를 영입했을 때만 해도 제조업 경력이 전혀 없어서 예상 밖의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주로 이뤘죠. 취임 이후에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짠 것이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는 설명이고요. 실제로 디지털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5% 늘면서 3년째 계속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또 결국 나이키의 대규모 가격 할인 프로모션이 물가 상승에 민감한 고객들의 지갑을 열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재고율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 1분기까지 재고 소진을 위한 프로모션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제 중국 시장만 안정을 찾는다면 나이키의 실적 개선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제프리스와 RBC 캐피탈 등은 나이키에 대한 목표가를 각각 140달러, 12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경기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페덱스도 같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만큼 좋지는 않았는데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보다는 이날 발표한 비용 절감 계획에 시장이 주목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겠다, 이렇게 주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9월 페덱스가 이 항공편 배송 축소, 그리고 일요일 배송 중단, 또 일부 사무실 폐쇄 등을 통해서 27억 달러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이번에는 여기에 10억 달러 비용을 추가 삭감해서 총 37억 달러 절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당장 1월부터 한 평균 7% 정도의 배송료 인상도 실시한다고 하면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움직였고요. 실적을 보면 매출은 228억 달러, 그러니까 월가 예상에 다소 못 미쳤고, 순이익은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만 지난해와 비교하자면 주당 순이익도 큰 폭으로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페덱스의 실적 부진은 이제 결국 전 세계 물동량이 줄었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브라마니 안페덱스 CEO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주당 손실이 예상보다 줄었다는 소식에 4% 넘는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틀간 뉴욕 증시 상승 흐름에 대해서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일종의 과매도 상태였던 시장이 반등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면서 이 상승장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석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나이키와 페덱스 실적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키 실적 같은 경우는 소비와 관련해서 보자면 좀 긍정적인 지표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페덱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월가에서는 그럼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좀 아쉽지만 부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시장에서 이번 4분기 S&P
S&P 500 기업들의 수익이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경우 2년여 만에 전분기 대비 하락 전환이 되는 셈입니다. 네. 또 내년 2023년 이익 성장률을 4.7%로 올해 추정치 5.7%보다 1%포인트 낮췄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의 조다단 골러 미국 주식 전략 총괄은 기업의 가격 결정력 그리고 또 임금 비용까지 결국에 기업 실적 모든 요인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 CIO죠. 마이크 윌슨 역시 내년에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은 적지만 2008년, 2009년 당시처럼 기업의 실적이 침체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 이제 미증시에 대한 전망도 좀 짚어봐야겠는데 물론 뭐 월가에서 완벽한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올해 전망이 정말 제대로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월가가 예상했던 2022년 S&P 500 전망치 현재 수준이랑 비교를 해보면 무려 40%가 차이가 납니다. 예. 마켓워치는 이를 이제 2008년 당시가 한 92% 차이가 났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예. 1년 전 월가 애널리스트 S&P 500 지수 전망치가 5,200선대였는데 21일 종가는 3,878선에 그치고 있죠. 예, 아무래도 뭐 연준이 이렇게까지 가파른 네.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아무도 또 예상 못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문제는 정말 내년일 텐데 전망이 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내놓는 2024년 이 전망도 너무 그 격차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서 예. 문제가 좀 되는데요. 마켓워치가 18개 글로벌 IB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년 S&P 500 전망치를 보면 가장 낮은 예상이 3,400선을 제시한 BNP 파리바이고 예. 소시에테 제드랄과 바클레이즈가 지금보다 좀 낮은 3,60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도 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도이체방크는 4,500선을 보고 있고요. 또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주식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한 4,500으로 나와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뭐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시장 반등이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월가의 의견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